취임식 앞두고 오마이티 모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저께는 임명식했고요. 오늘 네. 취임식을 하기 때문에 네. 좀 화장에 좀 힘을 좀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네. 김진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금이 환영 오랫동안 느낌. 무슨 금이 환영이야. 정말 촌스럽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고.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애입니다. 아유. 네, 여러분들 한 석 달, 그러니까 한 100일 동안 네. 거의 못 보는 사이에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동안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살도 쪘고요. 그러고 나서 책도 2권을 완성을 드디어 했고요. 와우. 그 중에 한 권을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또 위원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지난 월요일 날 임명장 임명장을 받으시더라고요. 받았습니다.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으면서 뭐라 말씀만 하시던데 그냥 그거는 의례적으로 부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건가요? 부탁합니다. 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아. 이런 하는 거고요. 표정이 정말 다 나중에 예. 나중에 이제 환담 시간이 있거든요. 환담 네. 시간에는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죠. 네, 국가건축 정책 정책위원장. 예.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저는 많이 얘기는 하고 다녔는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이 건축기본법과 이 위원회를 만든 걸 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보고를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그때 대통령위원회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선진화위원회인데 그거는 이름도 길어.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선진화위원장 그랬는데 네. 그때 그걸 그러니까 그게 건축 분야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진취적인 분이었죠.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그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건축 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책 연구기관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정말 아주 열렬한 네네.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이 건축 기본법을 네. 솔직히는 국토부도 별로 안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부의 전통이 건축이나 건축 문화나 이런 거보다는 주로 토목 쪽, 건설 쪽, 개발 쪽 이쪽에 가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건축 분야 쪽이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 가지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대통령께서 이거는 좀 띄워달라.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거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개척적으로 진취적으로 건축기본법과 이 위원회를 만드셨으니까 이제 15년 만에 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이번에 위원회가 역할을 좀 해야죠. 이재명 시대입니다. 이재명 시대. 대통령 시대. 네. 아니 국가적 근데 그게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거의 20년 전에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정중심 복합도시, 네. 그 다음에는 혁신도시, 또 뭐 자유 기업도시 여러 가지가 정말 그 균형 개발과 맞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건축에도 관심을 가지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 기조네요. 네, 지금이 지방시대위원회 이번에 김경수 위원장이 맡으신 거, 네. 그게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플러스 지방분권위원회를 합쳐놓은 건데 네. 이제 5극 3특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옛날에는 무슨 산업단지 만들고 뭐 아파트 개발하고 이러는 거였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요? 네. 이재명 시대? 건축 시대? K-pop 디몬 헌터스의 시대. 아유. 보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솔직히 이게 6월 20일경에 나왔거든.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나왔는데 그때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덕분에 제가 정말 책도 열심히 썼습니다. 모든 노래 다 외우고 맨날 흥얼대고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업 요거만 알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헌트릭스가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근데 제가 더 재밌어하는 거는 사자 보이스 그거야. 소다팝?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가벼운 노래 부르고 그 있잖아. 아이돌? 요 아이돌. 아. 그 아이돌에서 I'll be the one. 네. I'll be the only one who will love you, Sen.
이거 먼저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그 대목이 너무 좋은 왜요, 거예요. 왜요? 너의 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김진애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유혹하겠습니다. 아이돌, 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근데 이제 정말 보고 K-pop 있고. 데몬 예. 헌터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자극을 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게 뭔가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바뀌는 느낌이 들고. 그건 확실히 그래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글로벌 시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우리 게 맨날 최고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제 세계화 얘기한 게 벌써 30년 됐는데 네. 그래도 맨날 이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완전히 이번에 이제 그걸 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건축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제가 요번에 오늘 취임식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께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보세요. K-pop 디몬 헌터스에 요새 서울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남산 건축가가 타워. 만든 건 하나도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난 건축가가 근사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서울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동네와 네. 거리, 명동거리, 북촌, 낙산, 그다음에 남산타워.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이미지로 작용하는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게 평소에 저의 철학이거든. 왜냐하면 저는 건축가가 너무 폼 재고 뭐 만들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대중의 시선으로 어디에 마음에 정말 마음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도 사실은 건축과 우리 도시공간이라는 게 마음의 선을 건드리는 작업이거든요. 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중요하죠. 저는 이번에 이게 중요한 게 매기 강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잖아요. 네. 가끔은 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의 정서의 끈이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건드리는 걸 제대로 대중적인 감각에서 잡아내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게 여기 굉장히 살고 중요한 있는 게 것 아닌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이게 우리가 만든 거 막 나온 거 많아요. 뭐 여의도에 무슨 뭐 63타워 나왔고 네. 무슨 뭐 이상한 모양의 건물들 다 그 어벤져스에서 나오고 서울 풍경이 많이 나왔는데 예, 상암동도 하나도 나오고. 그건 뭐냐면은 외국에도 있는 광경이야. 아. 그잖아요. 외국에서도 고층 많이 빌딩 만든 있고. 광경.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자연과 저기가 어우러진 거,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그러네요. 일상이 어우러진 거. 네. 저는 그 명동에 그 왜 명동 예술국장 겨우 살아남은 앞에 이렇게 뭐 무늬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정말 오래된 사람들한테 정서를 건드리는 공간이거든. 그런가 하면 목욕탕 공간. 목욕탕.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셔터 내린 그 장면 같은 거를 그 셔터 내린 장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그게 외국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서울에 숙식을 하면서 찍었던 거예요. 네. 그 밤에 여자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 거리 거기에 셔터가 쫙 내려져 있는 장면을 찍은 게 있는데 네. 거기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좀 캐대언 이 열풍 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네.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도 정책위원장을 통해서 그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은 아니고 예 어떻게 어, 보면은 네. 또 이걸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시대가 왔다. 이제 이게 왜요? 예. 그러니까 대중의 눈높이에서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대중이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이게 돼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네. 이 위원회가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만든 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거기다 토목이네, 이용하고. 토목. 예. 그다음에 또 윤석열 시대에는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있습니까? 제가 가서 그쪽에부터 가서 업무 보시겠네요. 좀. 이게 무슨 뭐 김건희 위원회 같아. 무슨 이름이 왜냐면 무슨 왜요?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했어요? 용산 공원 국가 상징화. 거기에다가 만든 게 어린이 정원. 예. 꼭 김건희가 자기네들 부부가 둘이 나와서 맨날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이름이 K건축 이래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아니 K건축이 뭐예요? 그리고 막 물어봤어요. 그렇네. K건축. K건축. 김건희 건축인가? 그래서 난 정말 그냥 정말 그럼 뭐 한 게 없네. 한 게 그러니까 없네. 지난 3년 3년 동안 거의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 식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역할을 못했고 다만 예. 문재인 정권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전국에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총괄 건축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가들이 이제 조종하고 하는 역할들 또 지역 건축 안전센터 왜 소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네. 그런 거 만든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한 거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중의 눈높이로 내려오는 데는 거의 못한 그러니까요. 거죠. 잘 그래서 몰랐던 이번에는 부분. 그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도와주세요. 저도 가끔 네. 홍보하러 나올 거예요. 아 여기 나오셔야 되고 여기 그러면 홍보하러.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위원회가? 위원회는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 광장 바로 앞에 있어서 예. 여러분들이 가끔 점심시간에 예. 저 보고 싶으면 그 광화문 광장에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저가 샌드위치 먹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모든 거는 사실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이렇게 뭐 무슨 공간에서 이렇게 폼 잡고 하고 그런 게 맞아요. 아니니까. 오히려 더 많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네네.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고 의견도 뭐 듣고. 목소리도 좀 목소리를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 어떤 걸 원하시냐 어떤 걸 불만으로 여기냐 특히 네. 이번에 지방시도위원회와 맞물려서 지방에 사실 서울은 꽤 많은 게 또 됐어요. 그런데 지방은 아직 안 알려진 거조차 많거든요. 지방의 자산이. 그래서 건축 문화 자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등록시켜야 되고 뭐 이런 네. 게 있습니다. 할 일이 많으실 할 것 일이 너무 같은데 많아. 뭐 오늘 뭐 취임하셔서 취임사를 하실 텐데 뭐 내용을 제가 좀 봤더니 4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시민 행복을 위해 대중과 소통. 아까 이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늘리겠다.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나겠다. 기대를 좀 해보고. 그러니까 캐대언 열풍을 또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네. 미래와 맞닿아 있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캐대언 얘기 언급하셨지만은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들 많으신데. 그럼요. 와서 정말 이 서울 타워가 남산 타워가 있는지 보고 네. 명동 가서 그리고 피크 앞에 잠깐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분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좋아진 게 이분들이 산 트레킹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을 너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지방으로 산이 있다는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인구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이 문화 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 활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네. 뭐 이제 지방으로 이제 채널링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죠. 그것도 예, 네네. 중요하고 또 지금 보니까 도시형 건축, 도시형 주택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 하겠다라는 네. 포부들을 가지신 것 그거 같은데 하고 이제 건축 산업인데 이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제가 봐야 이렇게만 됩니까? 얘기할게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양극화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근데 또 이 건설 건축 쪽에서는 무슨 일이냐면 대형 기업,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거대 큰 건물, 맞아요. 초고층과 예,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세대 다가구 중에 요만한 건물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쌍봉이야. 가운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고 네.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도시에서 그 유럽이나 뭐 가령 뉴욕 같은 것처럼 너무 크지 않은 건물이 이렇게 좀 잘 오랫동안 가는 이런 도시형 건축이 거의 없어요. 외국에는 뭐냐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하고 다세대 다가구 맞아요. 이렇게 아파트 양극화가 돼 아니면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쪽은 계속 가격만 오르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고 네. 이쪽은 다세대 다가구는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그냥 골목에서 쓰러져 버려요 업자들도.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산업과 네. 그다음에 규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조금씩은 얘기됐으나 아무도 이거를 태클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건축 산업의 양극화 때문에 그 안전 문제도 생기고 네. 그 뭐 산재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방 문제도 생기고 안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도 생기고 지진 문제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네.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건축 산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의 규제의 개혁 이거를 요번에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셔야 이렇게 되면은 산업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청년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청년 주택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요새 청년들도 다세대 다가구는 별로 또 안 좋아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예.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 이런 데 가려고 그러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돼 깨끗하게 있는. 이런 네. 거를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참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축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게끔 하는 이 말하자면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공공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공공에서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민간 시장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이에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살면은 이거 뭐 팔고 나갈 수도 없고 우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될 때까지 그냥 솥빨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시는 맛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을 깨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그 과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고요.